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항암 화학요법, 흔히 말하는 항암 치료의 목적은 재발 감소를 통한 생존율 향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발의 원인은 주로 이제 유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제 미세 전이 같은 것들이 자라서 이제 재발이 되는 거고요. 이런 전신 항암 화학요법으로 미세 전이를 이제 제거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외래에서 설명드릴 때는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CT나 페트나 유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씨앗이 아직 이제 안 좋은 게 남아 있는데 항암 치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빈도를 없애보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항암 치료의 목적이고요.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암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과 교수님께서 이걸 수술을 깨끗하게 이제 절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를 통해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항암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자라서 재발이 될 수 있는데 수술 보조요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없애고자 하는 목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 5년, 10년 생존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단순히 이 보조요법 같은 경우는 목적이 단순히 2, 3개월을 더 오래 살리도록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장기 생존 5년, 10년 완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종 항암 화학요법의 기대 효과는 그래서 수술 단독으로 하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재발도 되고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보종 항암 화학요법 치료로서 미세전을 없애서 장기 생존을 높이고자 하는 게 저희가 기대하는 바다라는 거고요. 제가 슬라이드는 넣지는 않았지만 그럼 어떤 환자분들이 보조 항암 화학요법의 대상이 되느냐? 위암 같은 경우는 2기부터 한다더라. 유방 같은 경우는 특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경우는 2기, 어떤 경우 1기, B부터 한다더라.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췌장암은 재발 비율이 높기 때문에 1기 초부터도 항암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를 다 하도록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라고 진단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항암 치료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법이 젬시타빈 단독요법입니다. 보통 6개월간 투여를 하게 되고 일주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일, 8일, 15일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22일째 쉽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일주 간격으로 3주 연속 투약하고요. 1주는 휴약을 하는 방법입니다. 30분 간단하게 맞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주요 부작용은 대부분은 경증 부작용입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주지 않을 정도의 피곤감, 설사,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그 다음에 피부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중증도 부작용은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주는 정도인데요. 피곤감, 설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수술 후에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이런 증상이 유지되는 수술 후에 이제 또 설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증상인지 아니면 이제 항암제 때문에 생긴 증상이 좀 애매할 때가 있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젬시타빈 단독요법의 치료 성적은 2013년도에 처음 이 데이터가 이제 독일 연구자들이 발표를 했었었는데 5년간의 경과관찰로 재발률을 비교해 봤을 때 항암 치료 없이 그냥 경과만 봤을 때는 8%를 제외한 92%의 환자분들이 재발을 했었습니다만 젬시타빈 단독요법을 썼을 때는 그래도 26%의 환자한테서의 5년 동안 제가 장기적으로 재발 안 하도록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생존 곡선을 보면 이렇게 차이를 보여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서 2014년 이후부터 저희가 표준요법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약제를 이제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젬시타빈, 캡시타빈 요법입니다. 젬시타빈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좋았으니 여기에 캡시타빈이라는 먹는 항암제를 추가해보자 이렇게 해서 영국에 있는 의사들이 연구를 했고요. 똑같이 6개월간 투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존의 젬시타빈 투여 방법에다가 캡시타빈을 한 3주간 경구로 투약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젬시타빈 단독요법과 비교해 봤을 때 항암제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부작용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캡시타빈 약 자체가 좀 서양 사람들보다는 좀 동양 사람들한테 조금 독한 편입니다. 이건 주관적인 제 느낌인데 한국이나 일본 의사들이 거의 비슷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수족중 손발이 좀 까매진다든지 손발이 벗겨진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항암제가 종료가 되면 좋아지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중증도 부작용은 설사가 조금 한 3% 정도에서는
하루에 한 네다섯 번 정도의 설사가 추가로 될 수도 있고 수족증후군이 이제 그냥 피부가 약간 검해지고 벗겨진 정도가 아니라 뭐 고름까지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렇게 되기 전에 항암제 용량을 중단하거나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젬시타빈이라는 약 하나만 쓸 때보다는 병합을 하니까 부작용이 물론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장기 생존율이 많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이제 60개월이 5년 시점이죠. 보통 5년이 되면 재발에 대해서는 조금 좀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좀 말씀드리는데요. 5년 생존율이 이제 젬시타빈 단독만 썼을 땐 16% 생존율이 16%인데 이를 29%로 향상시키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2년 정도 시점에 봤을 때는 이 두 개의 치료법이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요 캡시타빈이라는 항암제를 추가로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이 약제를 추가하는 건 1, 2년 내에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2년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신 상태가 좋으신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추가적인 캡시타빈 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프랑스 연구자들이 이제 아주 대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폴피니록스라는 항암제를 젬시타빈이라는 항암제와 비교해서 얼만큼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지를 봤는데요. 이 폴피니록스라는 항암제는 이미 2011년도부터 전일성 췌장암 환자분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4기 환자분들 대상으로 시행이 됐고 효과가 좋다라고 잘 알려져 왔습니다. 근데 다만 걱정이 됐던 건 이 항암제가 매우 독한 항암제인데 젊은 환자분들도 상당히 좀 힘들어할 수 있는 분들이라서 수술하고 이 항암제를 과연 우리 췌장암 환자분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아무래도 독성이 좀 높아지다 보면 효과도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해서 섣불리 연구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프랑스 연구자들이 풀피녹스라는 약을 이용해서 수술 이후에 얼마나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봤더니 중앙생존, 제가 죄송합니다. 이걸 그 자료를 그대로 제가 가져오느라 영어 부분이 있는데요. 중앙생존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을 보면 54.4개월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4년이 좀 넘는 시간입니다. 췌장암 환자분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중앙생존기간이 4년이 넘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치료 성적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년 생존율로 봤을 때도 63% 정도로 기존의 젬시타빈 요법보다 유의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폴피니록스 요법을 전신 상태가 좋은 환자분들 위주로 저희가 권고를 해드리고 있고 아직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조금 문제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 이거는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젬시타빈, 캡시타빈 요법하고 폴피니록스 요법을 한번 보았을 때요. 보시면 전체 생존 기간을 봤을 때 젬시타빈, 캡시타빈 요법 제가 보통 이제 젬시타빈 단독 요법이 약한 치료고 외래에서 젬시타빈, 캡시타빈 요법이 한 중간 정도 되는 치료고 폴피니록스 요법이 강한 치료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환자분 컨디션이라든지 연세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제가 보통 결정을 하는데요. 보시면 단독 요법에 비해서는 젬시타빈, 캡시타빈 요법이 조금 더 숫자가 또 올라가고요. 폴피니록스 요법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보시면 독성도 같이 올라갑니다. 제가 3등급, 4등급 독성이라는 건데 이거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독성입니다. 6개월 치료하기는 6개월 다는 아니고 적어도 1, 2주 정도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힘든 항암제 때문에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그런 확률이 53%, 63%로 증가하고 이게 폴피니록스 치료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 보조 항암 화학요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 슬라이드로 말씀드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젬시타빈 단독 요법은 근간이 되는 요법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수술하시고 컨디션이 좋지 않고 식사라든지 아니면 설사를 너무 많이 해서 항암 치료를 거의 하기가 좀 자신이 없다 그러신 분들한테 제가 젬시타빈 단독 요법을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술 후 전신 컨디션이 비교적 좋긴 하지만 아주 강한 치료를 하기에는 또 이거를 못 견디실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젬시타빈, 캡시타빈 병합 요법을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폴피니록스 요법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사용이 하고 있고 내년 정도 되면 보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두말 나위 없이 좋은 게 사실입니다만 독성으로 인해서 많은 경우에 치료 중단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치료 중단하더라도 유효하게 생존 기간이 증가는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 환자분보다 조금 더 뭐 체구도 크고 이런 프랑스 환자들도 이 치료를 완전하게 끝내는 경우 50%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수술 후 전신 컨디션이 좋고 비교적 젊어서 강한 항암제도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환자분들께 제가 우선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료실에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수술 후 보조 항암 화학요법의 시점이 어떻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다른 암종 유방암과 대장암에서는 수술 후 조기에 항암 화학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는 수술 후 3주, 4주 만에 바로 항암 치료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췌장암에서는 그보다 수술 후에 이제 컨디션을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 시행보다는 6주기,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항암 치료를 충분히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가는 거다 보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을 했다가 한 2, 3주 시작했다 너무 힘듭니다. 못 하겠습니다. 중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충분히 시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식사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되면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제가 권고를 드리고요. 보통 2개월 정도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 3개월까지는 기다려보고 항암 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불가능한 이제 췌장암 아니면 이제 전이성 췌장암 환자분들한테 표준 항암 화학요법하고 신약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전이성 아니면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국소 진행성 췌장암 환자분들한테 표준 치료, 그러니까 항암제 관련해서 가능 옵션은 폴피니록스, 젬시타빈, 아브락산 요법, S1 요법, 콜폭스 젤록스 요법, 그다음에 오니바이드 요법 이렇게 5가지가 있고 보통 이 2가지 약이 치료 효과가 가장 좋은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해서 1차 요법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게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에 치료법을 바꿔가면서 저희가 환자분 상태로 관찰하게 됩니다. 오니바이드라는 약은 최근에 허가를 받은 약이고요. 이렇게 췌장암 특성상 약물이 잘 침투가 안 되는 특성 때문에 이륜이테카는 기존의 대장암에서 주로 쓰던 약을 이렇게 지질로 싸가지고 종양이 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약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5FE라는 항암제에 추가를 했을 때 생존 기간은 1.5배 정도 늘릴 수 있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미국 FDA, 유럽 EMA, 우리나라 이제 한국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서 현재 시점에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대한항암화학요법에서 연구 조사를 해봤더니 서양 사람들보다는 한국 사람들한테서 효과가 조금 그래도 비교적 나은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오니바디 요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용 여부, 환자분들에 대한 사용 여부는 담당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다른 암종 폐암이나 다른 유방암은 다 표적 항암제가 있는데 왜 췌장암은 없나요? 라고 하는 건데요. 표적 항암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정상 조직에는 없지만 종양 조직에만 발현되는 표적을 타겟으로 해서 미사일 치료처럼 다른 정상 조직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종양에만 이제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췌장암에서의 표적 면역 항암제 개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90% 이상 췌장 환자분들에서 KRAS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KRAS 돌연변이는 대표적으로 표적 항암제 개발이 어려운 표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면역 항암제는 왜 개발이 안 됩니까? 그러면 췌장암 자체가 주변이 이제 섬유화가 심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면역을 증강시켜 주더라도 암 쪽으로 침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암종과 달리 췌장암 최근 임상 연구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거의 100명을 쓰면 1명 들을까 말까, 한 명도 거의 안 들을까 말까 그 정도의 수준. 그래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저희가 권하기는 어려운 현재 개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 표적 중에서 일부 췌장암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표적과 관련한 표적 치료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BRCA, 브라카라고 부르는 유전자 변인데요. 이거는 브라카라고 하면은 저희 환자분 대부분 모르시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아십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 어머니, 그다음에 외할머니가 이 유전자를 갖고 있었고 이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자기가 예를 들면은 난소암이나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40에서 70%가 된다고 그랬다. 여기 보면 80% 정도 유방암을 가질 확률이 있다. 그래서 유방암도 미리 예방적으로 자르고 난소도 예방적으로 잘랐었었는데요. 이런 BRC의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인데 정상인에 비해서 췌장암의 발생 비율을 한 3배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BRC 유전자가 갖고 있는 환자들이 다 췌장암 걸린다는 건 아니고요. 전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환자분 중 5% 밖에 되지는 않긴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췌장암 전체 환자 중에서 5%에서 이런 BRC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갖고 있고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올라파립이라고 하고는 현재 난소암, 유방암에서 허가가 돼 있는 이런 이제 그 표적 항암제를 쓰면 생존 기간, 그러니까 종양 진행까지의 기간을 한 2배 정도 늘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BRC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환자는 모든 이런 약을 먹어서 효과적인 건 아니고 여러 이런 조건이 있을 때만 이 약을 추가로 이제 썼을 때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한 바로는 우리 병원 분석이라든지 아시아 일본 쪽 분석을 봤을 때는 전체 우리 췌장암 환자분이 전체 한 100명이 있다. 그러면 이런 BRC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을 확률이 한 5% 정도가 되고요. 이 5% 환자분들 중에서 이 표적 치료제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돼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환자는 2명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 기회가 생긴 건 좋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해당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